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오늘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빤했던 수급이 바로 로봇이었다고 하네요. 실력으로 증명하는 이토마토 김형일 전문가의 데이 트레이딩 최강자 수급 종목 구별법에 대해서 내용 아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유튜브 라이브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김형일 전문가 스트리밍 찾아가 주시면 되고요. 또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 종목을 진단받고 싶으신 분은 오늘 남필상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큐렉소 큐렉소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3,400원에 20%요. 23,400원에 20%. 오늘 사셨나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예. 저번 주 금요일 날, 요번 주 월요일 날 내가 어떻게 방송을 들으니까 금산 전문가하고 이재필 전문가님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봤는데, 금산지가 해준 거는 망했고, 이재필 씨는 좀 먹고 한번 내가 이 종목을 몰라요. 안 네네. 해봐서 모르는데, 예. 조금은 3% 먹고 나왔다가, 하도 TV에서 이 방송을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들어갔으면 좀 싸게 잡았을 텐데, 오전에 들어갔어요. 성질이 급해갖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로봇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솔직한 얘기로 내가 했던 주식 같으면은 걱정을 안 하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이게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좀 불안하기는 불안해요.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새로운 산업이고 또 그동안 투자하지 않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더 고민된다고 하셨고요. 아까 네. 또 전문가님 성함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두 분 종목 가운데 추천주인가요? 네네. 근데 네. 한 분 거는 그냥 완전히 망해갖고 그냥 그 다음날 손절해버렸고, 네. 이분 거는 좀 신뢰가 가서 또 샀어요. 두 분 다 신뢰가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시청자님. 그분은 이제 내가 망했기 때문에 신뢰 안 가요. 네, 그리고 이게 앵커님 되게 예. 오래 계시네. 날 10년이 넘게 10년 전에 뵀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딱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분 오래 계시네. 내가 어디 갔다 왔거든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 입이 이렇게 터지셨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요.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에 대해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은 2%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23,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 종목이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사실 1분기에 오르고 2번, 3분기에 다시 오르는 로봇주입니다. 의류 로봇주인데 잘 가던 종목이고요. 근데 좀 고점에 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좋게 봅니다. 네. 로봇주라고 다 같은 로봇주가 아니고 이제 큐렉스는 의료 관련 쪽이죠. 예. 이제 다른 공장 자동화하고는 좀 다른 이슈입니다. 로봇이 이제 수술에 쓰인다는 거 자체가 하나의 또 패러다임 전환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없던 부분이고, 로봇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정확도라든지 이런 들이 개선되고, 미국 FDA에서 승인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인공관절, 척추, 그리고 재활, 세 개 분야의 이제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데, 척추는 FDA 승인을 받았고,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 이제 승인을 예상하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도 이제 밴드를 통해서 진출해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로봇 관련 매출이 2020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100%씩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계속 유지될 걸로 봅니다. 그런 기대감이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장기적으로는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좋게 봤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고 내년도 실적 정도만 가지고는 한 3만 원 정도는 적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고점 돌파하는 모양이 나올 거고,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일단 3만 원대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손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꺾어졌을 경우에는 이 심리적으로 또 개인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라 손절도 좀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2만 원 라인을 하나 정해드리고 50% 손절. 그리고 2만 1,000원. 2만 1,000원 깨지면 50%, 2만 원 깨지면 50%. 예. 그렇게 해서 단기목표 3만 원, 2만 1,000원 50%, 2만 원 50%.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전략 저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잘 대응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요, 선생님, 네네. 성질이 급해갖고 한꺼번에 다 매도해버리고 한꺼번에 다 들어가고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그러시면 위험하세요. 그쵸? 그러는데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왜 안 좋은지 말씀 들어볼게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예. 나는 2만 원까지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래로 슈팅이 나와서 19,000원, 18,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나는 3만 원까지 갈 걸로 예상했는데 34,000원, 5,000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매수할 때는 반드시 밴드를 정해놓고 이렇게 차분하게 매수하시고, 매도할 때도 내가 다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조금씩 분할 매도하셔야지, 결국 평균적으로 보면 내가 더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예. 급하셔가지고 한 번에 먹고 한 번에 나온다 이러면은 좋은 종목 사셨는데도 이 가격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손절 쳐야 된다든지, 왜냐하면 90% 좋은 종목인데 까보니까 10% 안 좋다. 요 10% 때문에 손해가 확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투자 방법 하나하나 잘 찾아 나가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끊으셨나요? 네. 큐렉소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알아봤습니다.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제 주변에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결과가 저 의외로 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네. 더 성격 급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약간의 손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느낌? 네네. 네, 그래서 뭐 먹으려면 한 번에 먹지, 그걸 뭐 쳐다보고 맞아요. 있는 것도 힘들다, 나이 드니까 맞아요. 힘들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조심하셔야죠. 될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항상 분할 매도 하셔야지 그게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지 자칫 10개 중에 9개 종목 잘 잡아도 네. 1개 종목 잘못 잡아서 손절을 해야 될 때 손절 치기가 힘든 상황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이익도 보면은 40%, 50%, 2배, 3배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내가 한 번에 팔다 보니까 좋은 가격을 놓치고, 나는 잘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한참 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파는 것도 잘. 예. 네, 그 성격 급하신 분은 제 가족입니다. 예, 다 주변에 많이 계세요. 자, 큐렉소 꼭 이분께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 1,000원, 2만 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50% 비중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목표가 3만 원, 장기 목표가는 6만 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고다르님이신데요. PL옵틱스 1,820원에 10% 비중이 있으십니다. 목표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PL옵틱스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고점을 찍고 나서 큰 하락을 겪었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서는데 오늘 이평선을 뚫고 8%의 강세 11,56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필옵틱스 어떻게 할까요? 필옵틱스는 지금 필에너지에 대한 현물 배당 이슈 때문에 그게 현물 배당을 했을 때 시가로 계산하면 15%, 시가 배당이 15% 된다는 건 엄청난 거죠. 보통 배당 좋다고 해도 한 7, 8%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고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좀 갈 수 있는데,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이 회사는 그 레이저 커팅,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서 노칭이나 스태킹 쪽에서 쓰이는 장비인데 상장전 이슈로 해가지고 올랐던 부분은 좀 과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22,000원 이 부분까지에 쌓여있는 이 매물이 단기적으로는 말을 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자. 한 14,000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요번 슈팅의 한계치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목표치로 잡고 지금 사신 가격이 일단 이익이 나셨으니까 네. 뭐 큰 걱정은 없고 여기서 대밀리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그냥 매수하신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손해 안 난다. 18,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냥 바로 정리를 해버리십시오. 거기서 본전 왔다는 생각에 다시 가겠지 하는 것보다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조금 하반기 2차전지 쪽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횡보하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잠길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에. 그래서 손절 라인 좀 짧게 잡아드리고 목표도 그 정도로 뭐 그 이상 단기로 또 슈팅 나올 수도 있지만 전 그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위쪽으로 좀 더 열어주셨어요. 14,000원이면. 그쵸? 필 옵틱스입니다. 2차 전지 자동화 장비주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는 매수가인 1,800원 선 제시했는데요. 올 하반기 배터리주의 횡보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하이딥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2,000원에 10%. 10% 비중 오늘 장대 양봉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310원에 오늘 17%까지 급등하면서 오늘 바로 이제 수익 구간으로 넘어가셨는데요. 하이딥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실까요? 네, 계속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오늘 좀 설레신 것 같아요. 예, 예감이 좋다라는 생각도 드시는 것 같고 하이딥에 대해서 분석과 전략 알아볼까요? 예, 저 보통 그 보유하신 지 얼마 됐느냐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이건 한번 물어보시네요. 이게 언제 사셨어요? 아마도 한 2달이 됐는지. 그렇구나. 아니 저는 지금 사서 바로 이익이 나신 줄 알고 예, 이거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혹은 또 기업 내용도 같이 보시면서 바로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바로 튀어 올랐다 그러면은 너무 좋죠. 예, 근데 좀 밀리는 걸 참고 갖고 계셨던 종목이네요. 그러면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 종목은 그 터치 솔루션, OLED 쪽 터치 솔루션인데 이제 스타일러스 펜도 같이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터치 솔루션은 그 지금도 많이 이제 채택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채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 쪽에서도 저는 그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그 터치 스크린에 뭐 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펜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확장될 거다. 그리고 뭐 냉장고라든지 집에 여러 가지 이제 전자기기들도 터치 솔루션이 대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확장성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그 제가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쭉 적자를 이어오다가 이제 증권사 예상으로는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서서 2025년에 이제 굉장히 수익이 한 400% 정도 늘어나는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일종의 이제 성장주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적자인데 내년에 내년 성장이 EPS 기준으로 한 90원 정도 나온다. 그리고 2025년에 거기서 한 40배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은 패거라고 해가지고 성장하고 주가 수익 배수를 비교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한 1배 정도 적용해 보면 90원에 한 40배 정도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한 3,600원. 예.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거에서
2024, 2025년의 성장치를 반영했을 때 저는 3,600원 정도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3,000원 뚫을 수 있겠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모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쭉 갖고 갔을 때 흔들림을 갖고 이렇게 그 정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전망치 또 그 제대로 맞는지 분기별로 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지만 또 예상 외로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우선 물량이 어느 정도 뚫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의 흐름, 수급의 흐름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향 돌파 흐름 나왔을 때는 무조건 판다 생각하시고 2,500원 위에서부터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4, 2025년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뭐 3,000원 후반대 정도가 적정하다고 치면은 지금은 맞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2,900원 저항에. 예. 그러니까 2,500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 줄이시면서 2,900원 뚫으면 나머지 물량 정리. 여기서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 내 매수 가격대 근처로. 그러면 그냥 정리해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 종목 장기로 혹시 갖고 계실 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수익이 난 걸 또 이렇게 물량을 잠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 정도면 비중도 크지 않으시니까 매도는 되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수고하세요. 수익 거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딥 전략 세워봤습니다. 터치 솔루션 기술 기업인데요. 이 터치 솔루션 전방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적자를 몇 년째 지속하다가 내년 턴어라운드 이후의 성장까지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이 종목 힌지 종목으로 들었는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고요. 이 터치 스크린 관련한 솔루션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 가운데서 하나를 보자면 작년이네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삼성전자 쪽에 스마트워치에 또 터치 IC를 독점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갤럭시 워치 5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승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차례 또 테마가 형성되기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이제 의료기기가 앞으로 점차 되겠죠. 하이딥 전략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8200번 전화 주셔서 실시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다 접수해서 진단해드리고요. 또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셔도 진단받으실 수 있는 기회 살아 있습니다. 계속 주세요.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신 챔피온님이십니다. 에이펙트 3,580원에 10% 비중 있으시고요.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4% 넘게 올라서 3,925원 선에 종가 나왔습니다. 10% 넘는 수익 축하드리고요. 스타 챔피언님. 자, 이 종목 목표가 얼마 잡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저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익이 최근 5년치만 제가 일단 먼저 살짝 봤는데,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올해 적자 나올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쪽 아마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일단 4,500원을 넘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뭐 다른 이슈를 갖고 이 종목이 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기술적으로 좀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량이 터지면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했을 때, 좋은 주가 흐름을 준다 그러면은, 이거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빨리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익이 나셨고, 10%니까, 여기 고점, 3,400원, 예. 접근할 때 절반 매도, 뚫으면 절반 매도.
5년간 이익 추세가 하향 흐름에 있다가 올해 지금 1, 2분기 적자난 걸로 봐서는 적자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굳이 이 종목을 뭐 큰 목표가를 갖고 뭐 이렇게 높게 보는 거는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손절은 제가 봤을 때 물량 터지면서 뭐 음봉 만든다든지 이러지만 않으면은 일부러 살짝 눌렀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조금 밀리는 거는 견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21선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21선 깨지 않으면은 그 거래량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종가로 깨진다 그러면 그냥 물불끈 털어버리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300원인가요? 네. 예.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3,400원이네요. 예. 예. 자, 이 종목 에이펙트 반도체 후공정 가운데 테스트 외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업황 자체로서는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쪽이긴 합니다만 연간 실적 흐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절대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4,300원, 손절가는 3,400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제가 4,300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4,300,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4,300원에 때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접근할 때 물량을 조금씩 팔고 분명히 뚫는 흐름도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DDR5 관련된 뭐 그런 이슈를 물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돌면서 테마 흐름을 한번 안 탔던 종목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할 때 팔고 위로 뚫리는 흐름 나왔을 때 나머지 물량들을 정리해가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목표가 개념을 그런 식으로 좀 요거는 예, 그렇게 잡으시라고 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와 거래량을 붙이면서 이 4,3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분할 매도 관점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분이신데요. 양봉축제님이십니다. FNF 홀딩스 25,500원의 16%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 구간이 저점 구간으로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지 여부와 목표가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FNF 홀딩스 지주사죠. 오늘 종가 1.28% 상승한 16,64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내내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FNF 홀딩스 지금 저점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의료 쪽은 최근에 이제 분석한 적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익 추이만 제가 봐드릴게요. 예.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 회사가 그 2021년을 피크치로 해가지고 이제 이익이 꺾어지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FNF 홀딩스의 이익 악화가 구조적으로 보여요. 이 중국 쪽의 내수로 인해서 올랐던 그 태평양하고 LG 생활건강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그 뭐 시장을 개척해서 과거 중국에서 누렸던 그 수익을 뛰어넘는 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세적 하락은 계속될 것 같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25,000원이니까 제가 보기 25,000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장기를 한번 보면 예, 2만원에서 8만원. 3,000원. 올해 실적이, 올해 실적이 내년 실적보다, 그러니까 22년도보다도 제가 봤을 땐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세적으로 좀 더 하락할 것 같고, 저라면 그냥 물량이 얼마입니까? 16%? 과감하게 15,000원 깨지면 팔 것 같습니다. 15,000원 깨지면 팔아버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예, 지금 뭐 괜찮은 종목들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사시길 권해드리고, 기술적으로 여기 2만원, 예, 여기 오면은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물량을 줄이시면서
25,000원까지 다 갖고 가지 마시고, 예, 선제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씩 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해서, 본전을 넘어서는 거를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익이 추세적으로 하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제가 정확하게 내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하향하는 이런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는 단기 시세 분출로 보고 빨리 팔아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런 쪽으로 대응하시고, 결론 정리해드리면은 15,000원 손절, 20,000원 1차, 25,000원 2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쪽의 MLB 매장 출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는 의류의 성수기이기도 한데요. 디스커버리, MLB, 듀베티카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주사 FNF 홀딩스 실적과 주가가 2021년 이후에 모두 꺾이는 모습, 추세 하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관점의 대응 필요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15,000원 이탈했을 때 손절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 2만 원, 2차 25,000원 제시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고바이오랩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2만 1,000원 정도 되고요. 예. 비중은 15%고. 21,000원에 15% 비중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예, 예,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16.16% 상승 참 좋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해서요. 오늘 종가는 11,570원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 반토막 나 있는데 바이오주들이 사실 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지금 이게 목표가가 얼마 정도 가면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까요? 우리 시청자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목표 주가를 잡을까요? 그 헬스케어 바이오 쪽은 실적으로만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갖고 있는 기술을 비슷한 기술 갖고 있는 그 기업들하고 이제 비교 분석을 많이 하는데, 기술 개발이 끝나고 이제 성장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 재무제표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죠. 근데 그전에는 이제 그 기술이 갖고 있는 기대감만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이쪽은 작년에 사실 많이 그 의료 그 분야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그쪽에서 이슈가 돼서 그 지금 상반기 주가 흐름이 한번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그 흐름 이후에는 없죠. 예.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를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예. 뭐 누가 이렇게 막 추천도 하고 뭐 마이크로바이옴 좋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땡기는데, 지금 헬스케어 쪽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주가 흐름이 좋고 그 계속 흐름 탈 것 같거든요. 화두는 이제 비만이죠. 비만, 뭐 당뇨 이런 쪽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의료 바이오 쪽 중에 주사제나 캡슐이나 이런 거 전달, 그러니까 치료제를 몸에 적용하는 그런 그 전달 분야에서 좀 상당히 그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탄다 그러면은 좋을 수 있다.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뭘 미리 예측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고, 돌 때 한번 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만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지금 그 매수하신 가격이 좀 무겁죠? 죄송합니다. 2만 원이면 제가 보기엔 2만 원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2만 원은 이 회사 지금 뭐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하기에도 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종목은 키워드가 이슈가 되면은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얼마 갈지 모릅니다. 밸류에이션 가지고 가는 종목 아니에요. 이 종목이 보면은 만 원에서 2만 원 같죠? 한 2배?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일단 갖고 버티면서 만약에 위로 튀어준다. 그러면 맥스 18,000원
그러니까 15,000원에서부터 매도하기 시작해서 18,000원에 매도 정리. 그리고 이렇게 지지분하게 가는데 지금 이제 비중이 15%니까 뭐 그냥 15% 유지해서 갖고 가시되 정리는 9,000원 깨지면 그냥 아닌 것 같다. 정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네. 손절 가능하실까요? 얼마 만약에 내려간다면. 예, 여기서 잘 지지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뭐 장대 양봉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흐름을 타지 못하고 만일에 9,000원 선까지 하락을 하면 그때는 또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더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예, 언제나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목 손절가, 목표가 챙겨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바이오랩 제가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철진한 테마 종목의 한 종목인데요. 다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밸류가 아니라 이슈를 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목표가 15,000원에서 18,000원 선까지 분할 매도, 손절가는 9,000원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모두 진단을 해드렸고요. 아쉽지만 진단 못 드린 종목은 다음 시간으로 또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대한 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남필상 전문가님, 한 주 시장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정 압력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예, 다음 주도 조금 조정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좀 유지될 것 같거든요. 지금 위안화 유로가 이제 중국과 유럽의 경제 사정 때문에 약세 흐름 타고 있고, 지금 미국의 고용은 비교적 견조해 보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 추세하고 맞물려 가지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이제 환율도 계속해서 이제 그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에 이제 8월 소비자 지수, 물가 지수하고 공급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3.8%,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한 1.5% 되는데, 요것도 이제 뭐 예상을 조금 넘어선다든지 하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코스닥, 코스피, 선물, 외국인이 다 매도했죠. 예. 지금 환율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환율 따라서 계속 그 매도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 1,500 정도까지의 흐름이, 하향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죄송합니다. 2,500. 다음 주 정리하면 2,500 정도에서 지지 테스트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깨진다 그러면은 2,400 정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2,450 정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2,450에서 2,600 정도의 박스 흐름. 2,600 접근하면은 여전히 매도 압력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이슈가 나왔는데, 중국이 아이폰을 걸었죠. 이제 공무원들 쓰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화웨이 쪽에서 SK 이제 부품이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는 밸류에이션 갭을 메우는, 그러니까 많이 좀 밸류에이션이 커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시고, 제가 대충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소재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돈다 그러면 소재 쪽 관심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헬스케어 쪽 뭐 여전히 조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로봇이 로보틱스가 10월에, 두산 로보틱스 10월에 상장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끌고 갈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마 고점이나 물량 터지면서 아마 정리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월 말 정도 혹은 10월 초 그 사이에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전에는 로봇도 나름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좀 더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2,500선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미중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요소수까지 여러 영역으로 좀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감안하면서 반도체 가운데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쪽 소재 쪽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흐름 지속되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전까지 로봇주의 흐름도 한 차례 더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남필상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시청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또 만기일 있는 주니까요. 주말 충전 잘하시고 월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진짜 쉬운 진단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